최근 유럽 각국 공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 돌아가서 보인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과 일본 공항 전문가들이 인천공항을 직접 체험한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항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하네다공항 국제전략본부장은 준비했던 발표를 포기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엇을 본 것이길래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걸까요? 저는 안젤라 프라우입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공항 운영 최적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회의실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프라우 씨, 이번 분기 벤치마킹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앉아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일본에서 온 이치카 사카모토였습니다. 하네다공항 국제전략본부장이라고 소개받았죠. 이치카는 정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의 완벽한 자세, 전형적인 일본식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던 주제는 아시아 공항들의 운영 시스템이었는데 특히 한국 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치카의 반응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 공항이요? 이치카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디자인은 번쩍이죠. 하지만 시스템은 우리 발끝도 못 따라와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저희 하네다 공항의 운영 효율성이나 질서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특히 승객 처리 속도나 보안 시스템 같은 건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입니다. 저도 그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독일인으로서 일본의 정확성과 체계성은 늘 존경해왔거든요. 우리 독일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기술도 질서도 일본이 선진국이죠. 제가 대답하자 이치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 최근에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공항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지했죠.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이치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고 정작 내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공항 같은 복잡한 시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진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치카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베를린 공항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한국이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좋은 공항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이나 일본의 세심한 서비스, 정신 같은 건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도 한국 공항시설 견학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치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 거절했죠. 시간 낭비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우월감 같은 게 들었어요. 유럽과 일본, 선진국끼리의 연대감 같은 거였을까요? 한국은 아직 우리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특히 공항 같은 복잡한 시설 운영에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한국이 그런 걸 갖췄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부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프라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밝았어요. 제2회 국제공항 운영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이번 메인 주제가 바로 인천공항 벤치마킹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그 한국 공항 말인가요? 부장님, 그런데 왜 하필 인천공항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부장님이 웃으시더군요. 최근 국제공항협회에서 운영 효율성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 포럼의 핵심 사례로 선정된 거죠.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때 마침 이치카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대화를 들었나 봅니다. 인천공항 포럼이요? 이치카가 코웃음을 쳤어요. 거기 비행기만 많은 거지 실속은 없을 텐데요. 아마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놨을 거예요. 이치카의 반응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했다지만 공항, 운영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럼 참석은 하되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제가 말하니까 이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일본 대표로 참석하게 됐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적인 예의상 참석해야죠. 이치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면 시설 문제나 운영상 오류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드리면 되겠죠. 서울행 비행기표를 받았을 때도 저는 별다른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냥 업무상 다녀와야 하는 출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공항의 부족한 점들을 직접 확인해서 우리 베를린 공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인천공항에 대한 정보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사진들을 보니까 확실히 외관은 멋있더군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치카 말대로 겉모습만 그럴듯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운영 시스템이고 효율성인데 그런 건 사진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인천공항에서 뭘 볼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공항이 우리보다 뛰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화려한 외관과 몇 가지 신기한 장치들 정도. 하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한참 부족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곧 다시 돌아와서 이치카와 함께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할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을 밟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여권을 기계에 대니까 자동으로 스캔되고 얼굴 인식까지 되더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끝난 건가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입국 심사받는 데만 최소 30분은 걸리는데 여기서는 1분도 안 걸렸거든요. 심지어 줄도 거의 없었어요. 기계들이 워낙 빠르게 처리하니까 대기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가방에 작은 태그가 붙어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니까 실시간으로 가방 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 3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뜨더군요. 독일에서 40분 걸리는 게 여긴 4분이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베를린 공항에서는 입국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최소 1시간은 잡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그냥 술술 진행되더라고요. 공항 내부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놀라는 중이었어요. 바닥에 표시된 길 안내가 정말 직관적이었고 곳곳에 설치된 안내 시스템도 한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까지 지원하더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승객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할 법한데도 전혀 혼잡하지 않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뭘 물어봐도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치카를 만났습니다. 이치카도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치카의 표정이 좀 애매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치카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이런 건 쇼잉용일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죠. 며칠 지나면 문제점들이 드러날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시설 자체의 완성도나 시스템의 정교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감탄이 계속 나왔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연결되는 교통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독일도 교통 시스템으로 유명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편리했습니다. 이치카 씨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 그날 밤 호텔에서 내일 있을 포럼 자료를 미리 봤는데 인천공항의 각종 지표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승객 만족도, 운영 효율성, 정시 운항률 등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설마 이게 다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동시에 혹시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둘째 날 본격적인 인천공항 시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이드로 나선 분은 김도현이라는 분이었는데 전 인천공항 보안기획실장 출신이면서 현재는 UN 항공보안자문관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김도현 씨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유창한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로도 간단한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프라우 씨.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제 이름을 어떻게? 참가자 명단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베를린 공항의 운영 최적화 프로젝트 담당자로 유명하시죠. 저희도 독일의 공항 운영 시스템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김도현 씨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독일을 참고했다는 말에 괜히 우쭐해지면서도 동시에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시스템들은 유럽 항공 보안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도현 씨가 자료를 내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죠. 첫 번째로 본 건 보안 검색대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존의 엑스레이 검색대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위험물질 탐지 시스템이더라고요. 승객이 가방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스캔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즉시 알림이 뜨는 방식이었어요.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98%입니다. 김도현 씨가 설명했어요. 기존 수동 검색보다 3배 빠르고 오판율은 오히려 낮아졌죠. 현재 유럽연합에서도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베를린 공항에서는 아직도 직원이 일일이 엑스레이 화면을 보면서 수동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치카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네요. 이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 3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작년에 완전히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김도현 씨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안정화됐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 승객 동선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공항 내 모든 곳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승객 밀집도를 파악하고 최적의 동선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게이트 쪽이 복잡하면 자동으로 안내판에서 다른 루트를 제안해줍니다. 김도현 씨가 스마트폰으로 시연을 보여주셨어요. 평균 대기 시간을 40% 줄였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베를린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안내하고 있어요. 제가 중얼거리니까 김도현 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사람의 친절함도 중요하죠. 저희도 여전히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요. 다만 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거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시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씨가 저희를 공항 운영 관제센터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마치 우주센터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 전체를 덮고 있고 실시간으로 공항 내 모든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거든요. 이곳이 저희 공항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김도현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항공편 정보, 승객 동선, 시설 운영 상태, 심지어 날씨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공항 전체가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었고 각 구역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초록색은 원활,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터미널 2층 동쪽 구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김도현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승객이 몰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해당 구역에 추가 직원이 파견되고 안내방송도 나가게 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니. 베를린 공항에서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사후 대처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문제 자체를 예방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승객들의 이동 패턴, 시간대별 밀집도, 계절별 변화 등등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죠. 이치카가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질문했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초기 투자 비용은 확실히 많이 들었습니다. 김도현 씨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운영비 절감 효과가 더 크죠. 인력 효율성이 높아지고 승객 불만이 줄어들고 정시 운항률도 올라갔거든요. 투자 회수 기간은 3년 정도로 계산됩니다.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시스템이라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했어요. 다음으로 본 건 위기 상황 대응 훈련장이었어요.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각종 비상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더라고요. 테러 상황, 화재, 자연재해 등 모든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김도현 씨가 헤드셋을 씌워주면서 설명했어요. 실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하니까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가상현실 속에서 화재 상황을 경험해 봤는데 정말 실제 같았어요. 연기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우리 공항에서는 이론 교육만 하는데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운영 철학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질문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도현 씨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저희는 늘 배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배울 점도 많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부끄러워졌어요. 저희는 한국을 무시하면서 배울 생각도 안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저희한테서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더 겸손하고 발전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포럼 마지막 날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발표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처음 준비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 공항 시스템의 장점들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니까 각국 공항 관계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온 안젤라 프라우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이번 인천공항 벤치마킹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예정된 발표 내용대로 시작했어요. 베를린 공항의 운영 현황이나 개선 사항들 말이죠. 하지만 점점 이야기의 중심이 인천공항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 공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빠른 성장은 했지만 아직 우리 유럽 수준에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지더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는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했어요. 물론 기술도 뛰어나죠.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동선 관리, 실시간 예측 시스템까지.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공항이라는 철학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기술이 존재하죠.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대표가 특히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만 봐도 그래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 지원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독일이 자랑하는 정확성과 체계성도 인천공항에서는 기본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따뜻함과 배려까지 있었죠.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정말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미국 공항협회 대표가 일어나서 질문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프라우 씨가 보시기에 인천공항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겸손함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자만하지 않고 발전하려는 의지. 그것이 진정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히스로 공항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 볼 만할까요? 모든 부분이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특히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기술은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쉽게 따라 할 수 없거든요. 발표가 완전히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까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명함을 건네더군요. 정말 좋은 발표였어요. 우리도 인천공항 견학을 신청해 봐야겠네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치카를 봤는데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치카의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던 이치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말이죠. 이치카가 천천히 발표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움츠러든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 침묵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치카의 첫 마디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의 공항 시스템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치카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이 더 우수하다고, 한국은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치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치카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희 하네다 공항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보니까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더군요. 이치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치카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원래는 일본 공항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치카가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시간을 인천공항에서 배운 점들을 정리하는 데 쓰고 싶어요. 포럼 위원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사카모토 씨, 그렇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국 측 발표를 공식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치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프라우 씨 발표가 정말 좋았어요. 저도 그런 솔직함을 배워야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치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포럼이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아직도 구식 방법을 쓰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덧붙였어요. 김도현 씨가 마지막에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자신들이 인정받는 자리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날, 저는 면세점에서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인천공항 포스터를 샀어요.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포스터를 보면서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이치카를 다시 만났어요. 이치카도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우 씨,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이치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죠. 이치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우물 안개구리였나 봅니다. 저희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치카가 다시 말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한국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비슷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유럽이 가장 앞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히 먼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더 나아지려고 하는 자세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포스터를 다시 펼쳐봤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말이죠. 기내에서 메모장을 꺼내서 이번 여행에 대한 소감을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을 몰랐던 것이 부끄럽다. 당신들의 공항은 당신들 사람만큼이나 질서 있고 따뜻하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이번에 배운 것들을 꼭 적용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고 말이죠. 착륙하기 전에 김도현 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공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이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승객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그런 것들이 기술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베를린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바라봤어요. 우리 공항도 분명 좋은 곳이지만 이제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보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포스터를 벽에 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공항 시설을 구경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편견 없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한국을 존경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겸손해지고 싶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